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실쌤이에요. 방실쌤의 잠자리 동화 구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오늘은 전래동화를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방실쌤의 편안한 동화 들으며 행복한 꿈 꾸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팥죽을 아주 맛있게 잘 끓이는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매일매일 정성껏 팥을 삶아 맛있는 팥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속에서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내려왔어요. 아흥, 할멈, 나 배고파. 팥죽 좀 내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이런, 아직 팥죽이 다 쏘아지지 않았는데 어쩌누. 내일이면 다 완성이 될 것 같으니 내일 다시 오면 팥죽을 나눠줄게. 호랑이는 눈을 번쩍이며 으르렁거렸어요. 좋아, 그럼 내일 다시 오지. 대신 내일 팥죽을 꼭 줘야 해. 안 그러면 할멈을 잡아먹어버리겠어.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숲속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지요. 내일 맛있는 팥죽도 먹고 할멈도 잡아먹어야지. 한편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가만히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절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먼저 문 위에 올라가 있을게요. 호랑이가 들어오면 쾅 하고 머리를 내리칠 거예요. 맷돌도 말했어요. 저는 지붕 위에서 기다릴게요. 호랑이가 놀라서 뛰쳐나가면 쿵 하고 떨어져 내릴 거예요. 지게가 말했어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을게요. 호랑이가 놀라서 뛰쳐나가면 등을 밀어버릴게요. 쇠똥이 말했어요. 저는 마당에 뿌려줄게요. 호랑이가 밟으면 미끄덩 하고 넘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개울물이 말했어요. 저는 크게 불어나 있을게요. 호랑이가 도망가면 확 휩쓸어 버릴게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팥죽을 다 끓이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왔어요. 아흥, 내 팥죽 내놔. 호랑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절구가 쾅 하고 머리를 내리쳤어요. 이게 뭐야? 놀란 호랑이가 문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순간 맷돌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아이 아파. 놀란 호랑이가 도망가려는데 지게가 등을 밀어버렸어요.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달아나려는데 쇠똥을 밟고 미끄덩 하고 넘어졌어요.
으아, 내 엉덩이. 아이고,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호랑이가 엉금엉금 도망가려는데 마지막으로 개울물이 철썩하고 덮쳐버렸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그렇게 무서운 호랑이는 숲속으로 도망을 가고 다시는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친구들은 신나게 팥죽을 나눠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혹부리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는 데다가 마음씨도 착했어요. 하지만 얼굴에 큰 혹이 있어서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얼씨구 춤을 춰보세, 덩실덩실 춤을 춰보세. 어느 날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며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아유, 비가 오네. 아이고, 어디 가서 좀 쉬어야겠군. 할아버지는 커다란 나무가 보이자 그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며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둥둥 둥둥 수리 어디선가 신나게 북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가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도깨비들이 춤을 추며 놀고 있었어요. 아이고, 도깨비들이 춤을 추고 있잖아. 가만. 저 도깨비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신명이 나는걸.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서 그 자리에서 덩실덩실 거렸어요. 얼씨구 춤을 춰보세, 덩실덩실 춤을 춰보세. 그러다 할아버지도 신이 나서 덩실덩실 도깨비들 앞에 나가 멋지게 춤을 췄어요. 우와, 할아버지 춤 너무 잘 춘다. 맞아. 노래도 정말 잘 불러. 절시구, 나는야 춤추는 할아버지. 도깨비 대장이 큰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이야,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셨으니 선물을 드려야겠군. 도깨비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우자 할아버지의 혹이 뽁 하고 사라졌어요. 아이구야, 내 혹이 없어졌어. 고마워, 도깨비들아. 할아버지는 더욱 기분이 좋아져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듣고 말았어요. 도깨비한테 가면 혹을 없애준다고? 그럼 나도 가야겠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혹을 없애려고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는 도깨비들을 발견했지요. 옳지, 저기 도깨비들이 있구나. 나도 가서 신명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겠다. 그리고 춤추는 도깨비들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노래를 불렀지요.
아시고 저시고 지화자. 그런데 도깨비들이 귀를 막았어요. 으아, 시끄러워.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이 할아버지 노래 너무 못 불러. 좀 더 이상해. 도깨비 대장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봐, 할아버지. 우릴 즐겁게 해주기는커녕 귀가 아프잖아. 우리를 화나게 했으니 벌을 주겠어. 그리고 도깨비들이 주문을 외웠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혹을 하나 더 붙여라. 뽁! 욕심쟁이 할아버지 얼굴에 혹이 하나 더 생겼어요. 으아! 혹이 2개가 됐잖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울면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혹 2개 영감이라고 불렀답니다. 방귀 시합. 옛날 윗마을 방귀쟁이 붕실이와 아랫마을 방귀쟁이 뿡돌이가 살았어요. 방귀쟁이 붕실이와 뿡돌이가 방귀를 뀌면 커다란 바위도 날아가 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붕실이는 길을 걷다가 이웃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아랫마을 방귀쟁이 뿡돌이가 훨씬 더 대단하대. 맞아. 뿡돌이가 방귀를 한 번 뀌면 강물이 출렁거린대. 이 말을 들은 윗마을 방귀쟁이 붕실이는 콧방귀를 뀌며 낄낄거렸어요. 흥! 내가 진짜 방귀왕인데 감히 뿡돌이가 더 세다고? 그는 아랫마을 방귀쟁이 뿡돌이의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뿡돌이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붕실이는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내가 다녀갔다는 증거를 남겨야지. 붕실이는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부부부부 뿡! 그러자 집안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항아리가 넘어지고 먼지가 풀풀 날아올랐어요. 붕실이는 낄낄낄 웃으며 재빨리 도망쳤어요. 잠시 후 아랫마을 방귀쟁이 뿡돌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지요. 이건 틀림없이 윗마을 붕실이의 짓이로군. 뿡돌이는 화가 나서 곧바로 윗마을 방귀쟁이를 찾아가 시합을 신청했어요. 자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나와 방귀 시합을 하세. 윗마을 방귀쟁이 붕실이는 이때다 하며 웃으며 말했어요. 좋지. 나를 이길 수 있을 테면 한번 해보시게. 그렇게 방귀 시합이 시작되었어요. 윗마을 붕실이가 먼저 방귀를 뀌었어요. 부부부부 붕! 커다란 바위가 몇 걸음 밀려났어요. 그러자 아랫마을 뿡돌이도 방귀를 뀌었어요. 뿡뿡뿡 뿡! 놀랍게도 바위가 더 멀리 날아갔어요. 에이, 이게 뭐야? 이대로 뿡돌이에게 질 수 없지.
이번에는 방귀로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이었어요. 윗마을 붕실이가 힘껏 방귀를 뀌자 퍼벅퍼벅 펑! 나무가 휘청이며 반쯤 쓰러졌어요. 아랫마을 뿡돌이가 더욱 힘을 주어 방귀를 뀌자 바바바방! 나무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둘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방귀 시합을 했어요. 돌 굴리기, 항아리 날리기, 지붕 흔들기까지. 하지만 승패가 결정나지 않았어요. 결국엔 둘 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되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쉬던 방귀쟁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자네도 대단하군. 자네야말로 정말 강한 방귀쟁이야. 우리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었네. 그래,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지내세. 그렇게 친구가 된 두 방귀쟁이는 서로 힘을 합쳐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며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콩쥐 팥쥐. 옛날 착하고 예쁜 마음씨를 가진 콩쥐가 살았어요. 하지만 콩쥐의 엄마는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빠는 새 엄마와 팥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새 엄마와 팥쥐는 콩쥐를 미워하고 힘든 일만 시켰어요. 콩쥐야,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오너라. 그리고 쌀을 다 고르고 나서야 밥을 먹을 수 있단다. 콩쥐는 힘이 들었지만 울지 않고 꾹 참으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잔치는 마을에 젊고 똑똑한 사또가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열리는 축하 잔치였어요. 그런데 사또가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찾아 상을 내리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도 상을 받기 위해 잔치에 참석하였지요. 콩쥐도 가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말했어요. 콩쥐야, 잔치에 가고 싶다면 무너진 물독을 다시 세우고 물을 가득 채워놓거라. 그리고 깨끗한 쌀을 다 고른 다음 집안 곳곳 청소까지 다 마쳐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는 팥쥐만 데리고 마을 잔치에 가버렸어요. 콩쥐는 속상했어요.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콩쥐를 보고 말했어요. 아이고, 착한 아이가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주마. 할머니가 요술 막대기처럼 지팡이를 휘두르자 무너진 물독이 스르르 다시 세워졌어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워주었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생쥐들이 모여들어 집안을 치우더니 집안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작은 새들이 날아와 쌀을 깨끗하게 골라 주었지요. 짹짹짹, 콩쥐야, 어서 잔치에 다녀오렴. 할머니는 콩쥐에게 고운 치마 저고리도 선물해 주었어요. 착한 콩쥐야, 이 옷을 입고 어서 잔치에 가거라. 콩쥐는 너무 기뻤어요. 잔치에 간 콩쥐는 마을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콩쥐가 오자 너무나 반가워했지요. 잠시 후 사또가 좋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질문을 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착하고 친절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예, 그 사람은 콩쥐입니다. 콩쥐는 힘든 일도 묵묵히 하고 모두에게 친절한 아이랍니다. 사또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콩쥐에게 상을 주어야겠다. 그때 팥쥐가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거짓말을 했어요. 사또님, 사실 콩쥐는 게으르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더 착하고 마을의 모든 일을 제가 다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했어요. 아닙니다. 팥쥐는 콩쥐를 괴롭히고 힘든 일만 시켰어요. 맞아요, 맞아. 팥쥐는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놀고 먹는 것만 보았어요. 사또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여봐라, 저 아이에게 벌을 주거라. 사또의 말에 팥쥐와 새엄마는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한편 콩쥐는 사또에게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상을 나누어 주며 함께 쓰자고 했지요. 사또는 콩쥐의 착한 마음을 보고 반해 청혼을 하였지요. 그 후 콩쥐와 사또는 결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상한 샘물.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았어요. 노부부는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나무를 해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영감, 오늘도 나무를 하러 갈 때 조심해서 다녀오시구려. 그러지, 다녀오겠소. 그날도 할아버지는 깊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셨어요. 한참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는 아이고, 목이 너무 마르구만 하며 땀을 닦고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졸졸졸 하며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하다. 이 숲에는 원래 샘이 없었는데. 할아버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았어요. 그러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오호, 이게 웬 샘물인가? 할아버지는 목이 너무 말라서 샘물을 한 모금 떠마셨어요. 아이고야, 시원하고 맛있구먼.
그런데 그 순간 반짝반짝 할아버지의 몸에서 이상한 빛이 나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솟아나는 것이었어요. 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힘이 넘치지? 할아버지는 가뿐하게 나무를 들 수 있었고 지친 기색도 없었지요. 그러다 샘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엥?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이 아니라 젊고 늠름한 청년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럴 수가? 내가 젊어졌어.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할멈, 내가 왔어!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아이고, 그것두시오! 하며 깜짝 놀랐어요. 나요, 나. 당신 남편.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할머니는 처음 보는 젊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숲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할머니도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젊어지는 샘물이라면 나도 마시고 싶어요. 다음날 부부는 함께 샘물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도 조심스럽게 샘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자 반짝반짝 할머니의 허리가 곧게 쭉 펴지고 얼굴이 점점 어려지더니 예쁜 처녀로 변했어요. 우와, 정말이네! 부부는 너무 기뻐서 깔깔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더 이상 힘든 노인이 아니라 젊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옆집 노인이 있었어요. 옆집 노인은 욕심이 많고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젊어진 부부를 보고 눈을 번뜩였어요. 뭐야? 저 노부부가 어떻게 젊어졌지? 노인은 부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젊어졌는지 당장 말해! 착한 부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실은 산속 샘물을 마셨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노인은 부부가 알려준 곳으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나도 젊어질 거야. 샘물 앞에 선 노인은 욕심이 생겼어요. 한 모금만 마시면 될까? 아니야. 더 마시면 더 젊어질 수도 있어. 노인은 벌컥벌컥 샘물을 마셨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점점 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욕심 많은 노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마시자, 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작아지고 키가 줄어들고 옷이 헐렁해지더니 에? 뭐지? 이게 뭐야? 순식간에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인은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젊어진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니, 이 울음소리는 설마?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갓난아기의 옷을 보니 옆집 노인의 옷이었어요. 이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아기가 되었어요. 부부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정성껏 키웁시다. 그 후 부부는 갓난아기를 양자로 삼아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릴 때부터 욕심 많던 노인은 착한 양부모님이 키워주자 착하고 정직한 농부로 자라게 되었답니다.